행태가요, 후진국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스탈린이 그랬잖아요. 투표는 인민이 하는데 수를 세는 거는 권력자가 한다 라고 말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3월 1일 대단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그리고 탄핵 심판 각하를 외쳤습니다. 윤상현 의원은요, 공수처의 불법 압수수색, 불법 체포 그리고 납치와 감금에 대해서 즉각 석방하라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목소리가 대단한데요. 민주당과 손잡은 짜미짜미 세력들은 떨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인데 말이죠.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은 사실 전쟁을 함에 가장 쉬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부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또 이낙연이 한 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대장동 게이트죠. 뭐 찌재명 이런 걸 떠나서 그 대장동 게이트도 집안 싸움 중에 드러난 부패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특검하라, 그리고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라고 전국 집회에 참여해서 제가 연단에 올라서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측근이었다라는 건 모든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딸들에게 제대로 킬 오더를 당한 이낙연 전 당대표가 이 정치 복귀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낙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탄핵 사태를 이끈 그 시발점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인데요. 거기에 드러난 선관위의 채용 비리까지 이 총체적 난국 상황인 선관위를 향해서 가세를 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듯한데요. 우파 입장에서는 땡큐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라고 하죠. 물론 외부에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지만 외부 원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세를 좀 잡았다라고 하죠. 이제 그들의 부패가 드러나고 이 상황을 보니 이쪽 편 먹었다가는 다 같이 죽겠다 싶어서 경찰도 약간 흐름을 조금 바꾼 것 같고요. 거기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하더니 요즘에는 수그라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 언론이 선관위를 좀 부각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내부에서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가세를 했는데요. 국민은 선관위의 총체적 비리와 민주당의 침묵에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문제다. 직시해야 된다. 자, 선거관리위원회 부패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민주당의 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이 선관위의 총체적인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에 분노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니네들이 한편이지 라는 빤한 판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덮고자 부실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겁니다. 최근 드러난 선관위의 친인척 특혜 채용, 도덕적 해이, 그리고 장관급 사무총장이 특정 세력과의 내통, 이 의혹은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건 이 사무총장과 내통했다라는 그 정치 세력은 민주당 쪽에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민주당이 나서서 지랄 발광을 하지 않고요. 애써 침묵으로 감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국민들은 눈치챘죠. 이 민주당과 선관위가 짜미짜미, 여기에 문형배가 포함되어 있는 헌법재판소도 한통속이다
라는 것. 사실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자 민주당 상임고문 선관위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침묵에 대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열받겠죠. 저 할배죠. 양산의 책방 오다 받고 나온 거냐라고 또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걸 던졌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가 이상하네 라고 얘기하면 박수치겠죠. 그래 이상해. 이렇게 호응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채용 비리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계열이죠. 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리고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조금 조마조마하고 있고 이재명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전혀 움직임 없이 선관위에 대한 어떤 성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도 낯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이때다 싶어가지고 놓치면 안 되죠. 제대로 공격해야 되고 공격의 포인트를 이낙연 전 당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선관위의 총체적 난국 속에 민주당이 만일에 자기 진영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면 이거 물고 늘어진다라고 생각지 않냐. 그런데 민주당이 조용하고 있다라는 건 민주당 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뭔가가 있기 때문이지 않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치고 들어와야죠. 근데 국민의힘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성명 정도 발표하는 거 그리고 약간 스탠스가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저는 이 지도부도 한 통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섭 이준석 따라다니는 꼬봉 빙시 같은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정선거 없었어요. 대법원장이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한 통속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과거에 2020년 4.15 총선이었죠. 21대 총선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재명이 공천을 강행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선관위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을 비호하는 거대한 커넥션의 일부라는 의혹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요, 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던 결과가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 10년 동안 291차례의 경력 채용권에서 81건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특정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부정 채용을 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죠. 경력직을 뽑는 데는 거의 다 부정 채용에 대해서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우리 조직의 전통이다라고 친인척 특혜 채용을 옹호했다라는 점이 뒷목 잡을 일이죠. 얼마나 비리가 많으면 이 선관위 자체를 부각, 그러니까 집성촌으로 만들 수밖에 없냐라고 또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정을 바로 잡아야 할 헌법재판소가 역시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 초헌법 기관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 선관위는 울트라가 되는 거죠. 끝판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관에도 감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들 자체 감사 믿을 수 있습니까? 부패하고 썩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선관위가 오케이 니네들은 니네들의 부락으로 만들어 그 우리가 인정해줄게 헌법재판소 나만 믿어 이거를 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 행정부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선관위의 부정과 부패를 방조하겠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표명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거죠. 선관위는 과거에 4차례나 감사원의 감찰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징계도 받고 또 처분도 내려진 바 있죠. 그럼에도 2023년 7월에 이 선관위의 대규모 부정 채용 감찰이 진행되자 헌법
헌법재판소가 이를 막아서기 위해서 법을 위반한 겁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행태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차명 폰을 이용해서 정치인과 내통했다라는 겁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요, 2022년 대선을 앞두고요, 2022년이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있었죠. 선관위 명의의 차명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죠. 자, 저는 이때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주고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지금까지 아닥하고 있는 건 주로 소통했던 쪽이 이재명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화기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선관위의 직을 끝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폰을 돌려주지 않았죠. 감사 진행하면서 폰을 돌려받았는데 모든 기록 삭제했고요. 아마 포렌식 업체에 가서 깨끗하게 좀 지워주세요 부탁을 했는지 갖고 왔는데 포렌식 하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공용 물건 은닉죄가 적용된다라는 것이고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행태를 보면 여러분들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위와 특정 세력과 내통한 상황에서 공정한 게임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선관위가요, 이 특정 세력, 그러니까 민주당 세력들과 짜미짜미 소통해 왔다라는 것, 2022년 대선 0.73%포인트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거둔 그 대선에서 그런데 이게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민주당은 이러한 사실에 입쳐닫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과 선관위를 감싸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거에서 패배할 것을 우려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놓고 부정을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판에서 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국민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축출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게임상 이재명의 당선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아니면 간이 배밖에 나온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심리하는 부분과 부정선거는 별개의 문제고 연관성이 없다라고 해서 모든 증거에 대해서 기각 때렸습니다. 심지어 오동훈이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민주당은 곧바로 오동훈이 내쳤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단물 빨아먹고 뱉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권력 이용 가치가 없어진 인물을 가차없이 버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운명이 헌법재판소에도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깨달아야 되는데 말이죠. 아마 이번에 3.1절에 대대적인 국민 저항권 발동을 보면서 이게 완벽히 민주당판으로 짜놓은 이 선거판인데 만약에 이 민주당이 엎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지 않더라도 국민 저항권이 계속 발동돼서 민주당이 나가리가 된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오동훈이처럼 제대로 버림받겠는데 라는 두려움을 좀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민주당, 선관위, 헌법재판소 이 부패 카르텔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태가요, 후진국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스탈린이 그랬잖아요. 투표는 인민이 하는데 수를 세는 거는 권력자가 한다라고 말이죠. 선관위의 총체적 부정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부정을 용납할 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 그리고 구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거야말로 최소한의 도리며 그것이 그들의 죄를 줄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